자, 봅시다. 이 작품 상당히 재밌는데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현대식 독해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보시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때 시간이랑 공간이랑 감정, 이 세 가지 시공감에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읽으면은 거의 모든 특정 현상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묘사를 하는 시만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읽힐 거라 그랬어요. 이 시 역시도 시공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읽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쭉 읽어보면은 대비되는 존재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이거 표를 정리하면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시인이랑 화자라고 해야죠. 이 시에서는 화자가 있고요. 그리고 구두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향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간적 변화, 고향에 갔다가 돌아온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읽어보시면은 화자는 고향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고요. 구두는 고향에 대해서 느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구두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화자가 감정을 느꼈겠죠? 그쵸? 화자가 감정을 느꼈겠죠. 어떤 감정? 보기에서 그냥 설명을 해줘요. 고향에 대해 무심한 채로 살아온 자신의 삶.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가끔씩 내가 존나 불효자가 아닐까? 난 존나 불효자인 것 같아. 부모님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나 어머니 생신을 깜빡했는데, 그날 아침에 어머니가 문자로 오늘 아버지 생신이시다라는 문자를 보내줬을 때, 안 까먹은 것처럼 예, 오늘 용돈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씨발 나는 존나 불효자구나, 더 잘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야. 이것이 뭐 고향에 대해 무심한 걸로 바뀔 수도 있겠죠. 당연히 고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무심했던 자신에 대한 삶.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좀 빨개지지 않았나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감정. 이 부끄러운 감정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라는 말이 그냥 일견 보기에는 어려운 말 같지만은,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움은 요것과 연결이 되죠. 이 누군가는 누굴까요? 바로 화자 자신인 거예요. 화자 자신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향에 다녀왔을 뿐인데, 고향의 그런 정겨움, 고향의 강물 흐르는 소리, 고향에 대한 추억, 뭐 그런 모든 것들을 구두굽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두도 요런데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냐?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비로 옮겨보면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고향에 대해 무심했던 모습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A부분은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봅시다. 귀가 얼면은 소리를 듣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쵸? 구두는 근데 듣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A가 도입부니까 이제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존나 부끄러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구두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두는 우리 어려운 단어라고 항상 여러분들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전 항상 이런 식으로 강의에서 나온 개념들을 강의에서 나온 것들이나 이 작품에서 나온 것들을 개념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이 구두는 결국 뭘까요? 심상이 집약된 소재인 겁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심상이 집약된 소재, 이거 멋있는 말로 뭐라 그러지?
그 산수유 열매라든가 그냥 심상이 집약된 소재라는 게 그걸로 설명이 되나? 심상이 아니라 시상이, 예. 시상이 집약된 소재라는 단어를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구두, 그리고 아버지가 구해온 산수유 열매, 그리고 뭐 그녀와의 이별을 떠올리게 하는 내리는 비, 강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시상에 집약된 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C를 볼까요? C를 보시면 꽃잎 하나 그러니까 봅시다. 자, 이 고향과 구두는 내가 고향에 이 구두를 처음 신고 갔대요. 고향과 구두는 처음 만났고, 그리고 고향과 나는 고향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두는 이런데 나는 이래. 아씨, 요런 느낌. 그리고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고향에서 겨울을 보내고 온 거 맞죠? 나는 그냥 건성으로 보내고 와가지고 그런 고향에 뭐 아무것도 나는 고향에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눈도 장님 귀도 막혔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두는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나에게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았는데 구두에게는 강물 소리 안겨주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은 과연 뭘까요? 이 문구는 고향의 강물 소리는 출렁출렁인데 요것이 구두에 묻어왔기 때문에 구두 굽소리 덜그럭 소리로 나타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집약시켜가지고 표현해주는 의성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 정도 읽어주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3번 가볼까요?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허락하지 않은 고향의 모습은 화자가 처한 냉혹한 이 겨울이나 뭐 허락받지 않았고 제한받았다 이런 거 전부 다 냉혹한 현실로 갖다가 때려 박으면 안 된다고. 지금 고향에 대해서 무심했던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인데 냉혹한 현실, 일제강점기 이런 게 어디에 나와요?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건성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은 보기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결국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는 시라는 거예요. 답은 3번. 이렇게 정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와 나 모두를 설명하는 보기 문제 3점짜리 문제는 시 하나만 보고 일단 판별을 하고 나서 다음 시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설명하는 보기 문제에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 느끼지 않는 학생이라면은 이 설명 나온 보기 문제 먼저 푸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예 형식적인 측면들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형식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 보면서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44번 문제는 요 정도 해가지고 시 독해랑 같이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